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롯데그룹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롯데그룹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증거인멸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 수사를 경험한 수사관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라는데요. 이런 짓을 할 정도로 롯데그룹은 지금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엉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의 그룹이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대기업의 자세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한강 하구에서 민정경찰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이젠 아예 납포를 했네요. 맞습니다. 예. 이 한강 하구 수역, 이 중립지대이죠. 어제 그 민정경찰이 그 불법적으로 그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를 했는데요. 납포 시각은 어제 오후 7시 10분경이었습니다. 꽤 예. 늦은 시각이었죠. 좀 있으면 이제 그 해가 떨어지는 이런 시각이었는데요. 이 민정경찰은 그 불법 조업하던 그 중국 어선들에게 그 접근해서 경고방송을 통해서 그 자진 철수를 이제 유도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우리 측 요원들이 그 중국 어선에 뛰어 올라와서 이제 이들 어선들을 그 납포를 했는데요. 네. 이 민정경찰이 이 지역에 그 진입하는 것이나 이 지역에서 그 중국 어선을 납포한 것 53년 정전협정 이후 이제 처음인 일들이죠. 참 보면은 중국 어선들 말을 안 들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설마 납포까지 할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중국 어선들이 그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이 물러나지 않은 것은 이쪽 지역이 그 남북 간의 그 민감한 중립 수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납포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그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죠. 예. 또 그 지난 며칠 동안 그 민정경찰이 그 중국 어선을 한강 하구 수역에서 그 몰아내는데 그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납포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민정경찰이 그 중국 어선을 납포한 것, 이 단속 작전이 단지 그 경고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북한 측의 반응이 이제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됐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북한 측 아무런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 이제 그 중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도 민감한 현안일 수 있는데 이 한중 간의 그 외교적 갈등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측 그동안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그 작전 내용을 중국 측에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정대로 개최 시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네, 8월 9일로 잡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 휴가철인데다가 그리고 리우 올림픽이 이제 8월 5일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 당내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나 어제 그 새누리당이 혁신 비대위 전체 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요. 그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그 당대표 중심의 이제 그 단일성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기로 한 건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만 45세 이하 그 청년 최고위원을 그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당대표는 1인 1표제, 선출직 그 최고위원 4명은 1인 2표제 방식으로 선출을 하는데 단 그 4위 득표자 안에 그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여성 중 그 최다 득표자를 이제 최고위원으로 그 자동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당권과 대권 분리 이 기존처럼 역시 그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경선률 역시 그 현행대로 그 당원 70%, 여론조사 그 30%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 여론조사는 그 참 말도 많은데 그걸 그렇게 포기를 못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새누리당 예전에는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였었죠. 2004년까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04년에 이제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그 폐지하고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그 도입을 했는데 12년 만에 다시 이제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그 돌아가게 되는 셈이죠. 예. 이 당 대표 권한이 상당히 좀 강화됩니다. 주요 당직자의 그 임명권과 그 당무 총괄권을 갖게 되는데 이제 기존의 그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그 당 대표 역시 그 다른 최고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의 의결권만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인을 갖고 뭐 무성이 나르샤. 네, 무성이 예. 나르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주요 당직자의 임명은 물론이고 이 당무 추진에 있어서도 그 최고위원회의 그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협의는 하겠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이제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한 그 개헌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맞습니다. 그것도 좀 이번 뭐 박 대통령 임기 안에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까지 좀 표출을 했는데요. 예. 박지원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좀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박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예. 이 박 의원 그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그 다음 대선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예. 이 김정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그 기자들에게 이 개헌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두 사람 그러나 모두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죠.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친노 친문 세력들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정면 돌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예. 그 하루 만에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이상돈 그 진상조사단장은 그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예. 이 당 법률위원장인 그 이용주 의원, 이 브랜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하는 돈은 실제 돈을 받을 만한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진상조사위원인 그 김경진 의원, 이 브랜드 호텔이 받은 돈은 직업 월급 주는 데 쓰였다. 다른 지출 없이 그대로 그 통장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수민 의원의 그 공천 과정에 예. 대해서도 절차상으로나 실제 공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예. 좀 일축하고 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면서 연기설이 불거진 전당대회 날짜를 기존 안대로 8월 9일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예. 전당대회 날짜가 8월 9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혁신 비대위에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 전당대회라는 게 굉장히 당의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고, 예? 네. 그래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이벤트인데 네. 이게 올림픽이랑 겹쳐가지고 어떻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 보면 컨벤션 효과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월 9일은 8월 5일인가 올림픽이 시작되고요. 예.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임시 지도 체제로 당을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지도 체제가 빨리 확립이 돼서 당의 혁신 그리고 대선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혁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당내 문제도 있고 또 국회 개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도리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전당대회보다는 내실 있고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당이 새롭게 변화하고 하는 확실한 지도체제로 변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결국 친박계가 원하는 쪽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매사를 무슨 결정하면 친박계가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그거야말로 자꾸 당을 가르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그건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혁신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8월 말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의 한쪽 어떤 사람들이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엉뚱당투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혁신 비대위 말씀하셨고 이 한시적인 기구를 가지고 오래 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혁신 비대위가 혁신을 하려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질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총선에 패배를 하고 혁신 비대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기간이 너무 짧고요. 예. 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한 지도부가 구성돼야만 당의 혁신 그리고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보여. 또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대선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신 비대위는 그런 과정에서 당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체제 이런 개편하는데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 비대위는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기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까지 한정될 수는 없고요. 또 당의 지도체제나 지금 여러 가지 결정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문제 또 당 대표의 권한 강화 문제 또 당권 대권 이런 여러 가지 전당대회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당에 있어서 흐트러져 있는 당을 추스리는 이런 역할들이 가능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구성까지는 복당 논의할 수 없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원구성하면 복당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지금 혁신비대위에서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복당 문제는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요. 예. 이 전당대회를 마친 후에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예. 새누리당 구성원들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이런 입당이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빨리 입당을 시켜야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새누리당도 지금 전체 당원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뭐 몇몇이 입당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혁신 비대위가 좀 오버한 것이다. 그죠? 아니, 오버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혁신 비대위가 결정할 수는 없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이 당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는 아까 말씀한 탈당 후에 그분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고 당을 어떻게 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차기 당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경환 의원이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경환 대표께서 전 원내대표께서 뭐 전체적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어쨌든 뭐 경제 전문가시고 또 추진력도 갖추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신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보면 좀 우직한 면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보는데 지금 아마 최경환 의원께서는 뭐 당 대표를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쭤봤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 뭐 해야겠다 결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지금 당내 많은 의원들이 대선 후보 관리나 이 정권 후반기 이 당천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작 나가야 될 본인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홍문종 의원도 출사표를 낸 모양인데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친박 이선 후퇴론에 거론된 사람은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요 친박 비박 지난번에 해체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언론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구분해서 나누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예. 또 그동안 뭐 주류냐 비주류냐 이렇게 또 표현들 하시는데 저는 이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또 리더십이 검증된 분이라면 또 충분히 당을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따질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서로 함께 비전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 능력이 출중한 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친박 비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소야대에선 차라리 있잖아요. 청와대와 좀 긴밀히 소통하고 얘기하기 위해선 비박보다 친박이 당 지도부 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친박 비박 얘기하시는데요. 예. 제발 좀 언론에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꾸 이제 당을 가르는데 좀 언론이 그런 역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라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향후 이 당청 관계나 대선 후보 관리 차원에서 뭐 친박계가 해야 된다. 이렇게들 표현하시는 것도 그 뭐 특정 계파를 얘기하는데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단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을 혁신하고 당을 개혁하고 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치를 내다둘 수 있는 분이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있더라고요. 그 계파라는 용어 쓰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용어 안 쓴다고 없어지느냐.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리베이트 의혹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비례대표, 특히 청년 비례대표 막 이쪽으로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죠? 자, 뭐 이상돈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만 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고요. 선관위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당내 보호하고 또 이런 방어막을 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보물은요, 이 나라 돈으로 지원한 겁니다. 국민 혈세로 지원한 건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명확하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개인의 이득이나 이런 것들로 쓰여진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개헌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개헌 뭐 다 얘기하고 있던데. 개헌이요? 예. 개헌은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한 시점에서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지금 개혁 정책이 지금 막 더 가속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규제 여파나 투자 확대, 또 일자리 창출,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냐, 또 요즘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 개혁도 있고, 예. 이런 문제들을 그 개헌이라는 이슈에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서 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현안들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20대 국회 현안부터 해결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한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곁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아이들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7시 40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엄청 내리고 있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 때문에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하고요. 그만큼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부터 하남,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 성남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사고 소식인데요. 산곡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인해서 1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광주에서 중부 3터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자유로 행주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강변북로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주선 신임 국회 부의장 연결해서 포부라든지 정치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박주선 부의장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오뚜기처럼 쭉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련과 고난, 곡절과 파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오르신 데 대해서 더욱더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우선 19대 국회와는 달리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3당 체제에서는 원내대표 회담이 잘 돼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국회의장단들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또 개입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명분으로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모든 열성을 쏟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개헌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잠깐 그 새누리당 의원께 여쭤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개헌이요? 이제 87년 개헌 당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예. 또 국민 통합을 부르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정치 체제가 3당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87년도에 만들었던 옷이
우리나라 상황에 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이번은 실제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좀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이제 의사 합치만 되면은 개헌 절차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의사만 합치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 정도까지는 재보선과 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안이 되면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국회 3분의 2상의 표결을 거쳐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개헌의 폭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여야 의원들이 한 150명 가까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연구 기구도 발족이 돼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예.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된 자문 기구를 구성해가지고 개헌안이 사실상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권력구조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의원 내각제다, 이원 주정부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권력구조마저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좀 낯설어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한 사람에게, 즉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회마저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국민은 안중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대비도 못하는 그 정치권 상황을 보면은 권력은 분산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4년 중임제도 좋고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고 하는데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도 잠깐 여쭤볼게요. 김수민 비례대표 리베이트 의혹이요. 예? 지금 당내 진상조사단에 이제 우리 박주성 국회 부의장께서도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오늘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께서 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그동안에 금전의 흐름은 다 파악이 돼 있고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서는 하등에 김수민 의원이나 또는 당에서 책임질 일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오전에 우리 이상돈 단장이 발표할 때 한번 자세히 내용이 발표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의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쪽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공천 과정은 무슨 돈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사고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정당한 절차가 거쳐가지고 비례대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최고위원회 인준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원래로 제기한 것처럼 비례대표 선정을 하는데 무슨 금전이 오고 가고 했다거나 또 어제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분을 후보로 선정을 해갖고 당선되게 한다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김수민 의원 개인은 굉장히 똑똑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금전 관련 부분도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자칫하면 또 검찰 수사하고 이게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도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예. 정말로 철저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어찌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아니면서 다 흘러나오고 있고 그것이 언론이 또 이렇게 과잉 추측 보도를 하게 되고 이 정말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보고서 예. 국민이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예. 좀 진정한 분위기 진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일이 어쨌든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사실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억울하게 당했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일이 불거지게 된 게 내부자의 고발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이제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뭐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선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묵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시스템 속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제가 저로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도 이 국민의당이 앞으로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이라는 게 사람은 무리의 집단인데 예. 그 모두가 화합하고 결속을 하고 단합을 해서 뭐 상대 당을 당보다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내부의 균열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부자 고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한다면 정말로 엄중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결과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예? 그렇다면 내부 고발자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또 이제 내부 고발 제도를 좀 장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 모함성 투서나 내지는 모함성 고발했다 한다면 그건 반드시 밝혀가지고 엄중한 문책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선 신임 국회 부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